들 먼저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보겠습니다. 10% 이상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정부가 새벽 배송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형 마트 그리고 택배 회사가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대한통운 오늘 흐름 비롯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CJ 대한통운도 그에 따른 흐름들이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고, 기관은 4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쿠팡을 견제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의도와 함께 대형마트에 대해서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가장 어디를 보겠느냐라는 쪽에서 CJ 대한통운이 꼽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밖에 나머지 오늘 보니까 물류 관련된 한진이나 전반적인 또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저평가가 끌어올리는 모습들도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로 일단 먼저 보게 되면 4분기 매출이 작년 4분기가 3조 1천억이 나왔는데요. 0.5% 증가를 한 모습들이고 영업이익도 1,596억, 3.4% 증가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일단 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워낙 뭐 물류업체들이 그렇게 큰 수익들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상황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 자체가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역대 최대였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4분기는 보통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추가되는데 그게 별로 없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좀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게 안정적인 안착이 들어왔다는 반응들이 가장 크고요. 물론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 비용들도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양적인 쪽으로 더 키워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커머스 관련된 쪽에서 신규 수주가 좀 더 있었다라는 쪽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화로 좀 커지는 모습들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네이버라든가 그래도 추가적인 쿠팡의 탈팡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나오는 쪽들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이어지는 변화가 좀 강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죠. 매일 오네라고 하는 쪽의 서비스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제 지금 당일날 아니면 또 그 다음날 배송까지도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는 항상 물류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관련된 물류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투자가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보강 투자를 하느라고 그 부분이 조금 더 비용을 가세를 했다라는 쪽에서 약간 부담감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물량이 오히려 증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정한 고정비가 있고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과 함께 풀필먼트가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다 연계된 어떤 또 물량만 증가되게 되면 성과는 더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CL이라고 하는데 이게 컨트랙트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이쪽이 계약 물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면 나 배송과 관련된 쪽들은 모두 다 맡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집화, 배송 그리고 또 착지까지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 연결을 시켜서 계약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나는 이제 물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매출 증가가 가서 꾸준하게 성과만 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문 쪽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글로벌 물류 쪽도 매출은 살짝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규모는 좀 줄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운임 환경이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조금 운임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악화된 부분들이 반영되는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영업이익이 37%가 증가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비용 통제나 성과를 잘 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와 실적과 연관된 그리고 또 밸류 부분을 보게 되면은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0.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선행 PR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나 자산평에 비해서 강한 변화가 나왔다라는 쪽에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공매도 청산이 강하게 이끌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매크로 지표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류업체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또 이제 그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유가 같은 경우죠. 유가를 통해서 만약에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도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되 그래도 저평가는 해소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매크로 지표 확인은 필요하지만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점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짚어볼까요? 대우건설도 오늘 급등세 눈에 띕니다. 이 종목은 20%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해외 원전 모멘텀 받아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대우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됐고 있고 기관의 또 매수세가 좀 강하네요. 벌써 2월 달 되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기 시작했던 모습들이고 3일 연속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수급과 함께 주가 탄력들이 좀 커지는 국면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손실이 많지? 라는 쪽에서 영업 손실이 1조 1천억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부진한 거 털 거 다 털었다라고 하는 빅베스의 모습이 나오죠. 네. 과거 현대건설이 한때 어떤 해외 자회사, 그러니까 해외 건설에 대한 저가 수주에 대해서 한번 털고 어떤 국내 쪽에서 나왔던 부진한 모습들을 한번 털면서 이어졌던 빅베스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던 모습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실적이 안 좋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큰 폭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게 없이 미리 한 번에 다 떨었다라는 쪽에 대한 반응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내수 쪽과 관련된 쪽에서 대우건설을 아직 기대를 좀 크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에서 이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커지고 있다는 쪽에서 시장이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즉 리틀 현대건설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한수원과 함께 가장 주요 협력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팀이라고 하는 쪽에서 포함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다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쪽에서 어떤 한수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EPC 또 이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쪽은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에서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이고, 그와 함께 원전 밸류 체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설계 쪽들은 강한데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쪽들이 약하다. 뭐 주기기, 보조기기, 그리고 또 EPC 업체들, 이런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좀 없다라는 쪽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강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어떤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원전 금융과 연결시키면서 한수원이 연결돼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직접적인 계약 관련된 쪽은 이번에 작년이었죠. 한수원에서 체코의 두코비니 원전 5, 6호기를 설계하고 관련된 조달 계약을 마무리를 하는 관점들이 이번에 거의 한 상반기 아무래도 한 5, 6월쯤이면 그 정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 계약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관세 협상이 또 추가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원전은 우리가 또 지어줄 수 있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협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도 이제 원자력을 계속 또 늘린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2027년 이후에 미국이나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추가 수주가 대형 원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주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주가에 작용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좀 슈 커버링이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 쪽에 일단 무게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선행 PR로는 적자가 좀 대규모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고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PER 기준은 8.5배 계산이 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0.5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건설업체의 물론 건설업체가 대부분 저평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의 성과를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겠다는 관점적으로 시장이 바라보지 않나라는 쪽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만나봤고요. 지난해 영업 손실이 좀 많이 깊었는데 올해는 이를 딛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 포착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도 좀 부진하게 느껴지는데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포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요즘에 조선 쪽들이 그렇게 강하게 부각을 못 봤는데 그래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찾아보면서 한국카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LNG선의 본행지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런 쪽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어떤 점유율이 높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수주했던 LNG선 그리고 또 앞으로 LNG선의 수주가 나올 때마다 한국카본의 역할이 좀 더 커진다라는 쪽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LNG 운반선이 점진적으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게 되면 이 구조적 성장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회사 이름 자체가 카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섬유죠. 이쪽에 기반이 된 경량화 소재 쪽으로 계속 또 신소재 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본업이 양호합니다. 지금 LNG선 신조 발주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어떤 LNG선이 발주가 되게 되면 일단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관련된 본행제 기술은 한국 걸 써라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중국 수출도 여전히 좋아지는 모습들이고 그밖에 조선이나 에너지 관련된 쪽의 글로벌 프로젝트에서도 참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LNG 관련된 어떤 본행 쪽들은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레버리지가 좀 커지면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15.9%까지 그러니까 약간 두 자릿수가 이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가 좀 비싸다는 평가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수익성들이 따라온다는 쪽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소재에 관련된 쪽인데 일단 국내 최초로 풍력 블레이드용 탄소 섬유 프리프레그를 국산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탄소 섬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밀도가 낮고 거기다가 고강성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형 블레이드에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작하기가 좀 상당히 용이한 모습들이고 게다가 풍속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볍고 밀도가 높다 보니까 고효율의 풍력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 풍력 쪽은 조금 좀 모멘텀이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주의 가능성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항공우주 품질 기준인 AS 9100 이쪽에 승인을 받았고요. 게다가 또 보잉 소재 규격인 BMS에 대해서 인증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카보네이드 계열 쪽의 소재를 적용한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한국형 발사체 탐색 개발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또 차세대 우주 발사체 쪽에 대한 쪽과 탱크용 구조체 관련돼서 관련된 카보나이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돼서 또 우주항공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모멘텀은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자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최근 주가는 한번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이 살짝 불다가 주가가 좀 조선주의 좀 위축과 함께 주가는 정체된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선 잘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래가 없어서 오히려 주가는 좀 횡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래 확보돼서 탄력들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 약간 42,000원대 정도까지는 벌려놓고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카본 만나봤고요. 조선업 그리고 신소재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더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만 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